네, 우리 온라인으로 이 교육을 참여하시는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니즈를 반영해서 그거를 구체적인 서비스로 만든다는 게 어떻게 되는가까지를 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보다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또 그 서비스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제 대전 복지센터 주민센터의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유저도 있었고요. 이제 공무원분들의 또 니즈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아무튼 서비스라는 것이 앞에서 여러분들 한 것처럼 몇 가지 서비스를 구체화시키니까 다음과 같이 한 6가지 서비스가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정의된 것을 또다시 이제 정확하게 서비스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 서비스를 개념적으로도 정의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도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서비스가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괴로운 게 있으면 어디 와서 속 시원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복잡해서 얘기 못하고 좀 이래니까 또 어디다가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방치된 전화 박스, 공중전화 부스, 부스를 활용해 가지고 그쪽 말로 충청도식으로 말하슈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창구가 되게 하자. 그래서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런 개선을 하자.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만든 거야. 이해하시겠죠? 어떤 건지, 그죠? 그럼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용된 방치된 부스에서 전화 부스를 복지 서비스 역할로 리디자인 하는 거다.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여기다가 말하시오 하면은 이쪽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내인데 이걸 피드백을 한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점이고 또 뭔가 접근성도 개선하고 인식을 개선. 그래서 이제 전화 박스를 세련되게 리디자인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복지와 관련된 정보들도 다 있고 그래서 전화하면은 나 혼자 프라이빗한 콜도 되고 그렇게 하자라는 뜻의 이제 하나의 서비스. 그럼 서비스 구체화되어 있죠, 그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아파트, 병원, 어린이집, 노인대학 그래서 희망티움 서비스를 받자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데에서 복지 대상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쪽에 가면은 이 복지 서비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그냥 통으로 그냥 이만한 그냥 복지 안내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봐도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관련된 어린이 교육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그쪽에 갖다 놓고 노인과 관련되는 거는 또 병원 쪽에 노인정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그냥 이런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매뉴얼로 제공되던 그 서비스들을 대상별로 분리를 해서 그 기관에 맞게 그걸 줌으로써 서비스를 한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런 서비스? 그죠? 그러면 액세스가 되겠죠. 그죠? 이런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창구의 리디자인으로 복지 허브화를 한다. 요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행정과 복지 영역을 좀 분리해가지고 분리해서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한다. 지금은 행정 영역하고 복지 영역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 등본 띄러 오는 사람이나 복지 서비스 받아주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은 이 오픈된 공간에서 하는데 그걸 좀 분리해가지고 상담 공간을 리디자인 해가지고 희망 티움 센터를 하자. 그래서 뭔가 좀 이 사용자들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상담 창구 명칭을 친근한 단어로 어르신을 위한 행복한 삶 창구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좀 세퍼레이션
독립화시키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사회공헌 희망 씨앗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른들이 앞에서 보면 뭔가 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혜택도 받지만. 그래서 복지라는 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좀 의미 있게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의 개념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만들자.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이 케이스는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민관정보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이게 뭐냐면은 복지 서비스라는 거는 민간에도 있고 공공기관에도 있어요. 이것들을 그런데 민간에 뭐가 있는지 공공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당자한테 맞춤형 서비스자 이렇게 이제 이걸 리디자인해. 이런 거는 서비스 디자인 중에서도 아주 복잡한 서비스를 이제 디자인, 이건 시스템까지 만들고, 플로우도 만들고, 프로세스도 만들고, 프로시저, 역할과 책임, 이건 좀 복잡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지금까지 고민했던 거를 이제는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의 정책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 서비스화. 이제 물론 나중에 정책 과제로 이런 보고서 만드는 건 또 다른 형태가 되겠지만 일단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면은 그래도 많이 진도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정책화 하는 데는 1차적으로는 한 3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정책 서비스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정한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세 번째는 이게 상세한 설명을 하든지 설명문을 뭐 기술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미지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목은 말하슈 서비스다. 정책 제목은 우리 동네의 말하슈 서비스다. 이 개념은 뭐 이런 것이다. 사용되지 않는 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상세 내용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미지적으로는 이런 이미지가 된다. 요거를 이제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만드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그 과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서비스들을 다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먼저 제목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 제목을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목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과제 1에 대한 제목. 제목이 뭔가. 자, 제목을 쓰시고 제목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1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괜찮아요. 넘어가시죠. 넘어가서 자, 그럼 그 개념이 뭐냐? 그 뜻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다 하고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전화 부스를 어떻게 바꿔서 뭐 밤 시간에는 이용을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내용을 좀 쓰시고, 그럼 이제 이 정책 서비스가 이제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셨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하면은 이미지. 그게 뭐 도표로 그려도 되고, 뭔가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이미지를 한번 그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 자, 그 이미지도 한번 써보시고, 한번 그려보시고.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목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려가는 건데 아주 긴 여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 보고서를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죠?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힘이 있는 보고서를 나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통계 데이터들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러면은 첫 번째, 이 과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걸 누굴 위한 거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원하느냐? 그걸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 그 해결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솔루션은 뭐냐? 그 솔루션의 해결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1번은 이렇고 2번은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 사용자들의 원하는 니즈를 분석한 것에서 시작을 해서 실질적인 실행할 수 있는 해결안까지 다 나온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하면 상당히 탄탄한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정책 실행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래서 시청해 주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디자인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용자들의 생활에 들어가서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를, 아젠다를 이렇게 도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의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행정이라는 것이 사용자 중심으로 바뀐다.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정책적 아젠다, 과제들을 끌어내고 그걸 가지고 공공행정의 서비스가 집행되는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이 5차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아주 어려운 과정이지만 여러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능하시면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시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